네, 안녕하세요. 지금 잠시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 소개를 못했는데, 저 지금 언남구 국어 담당하고 있는 은연지 강사라고 하고, 이 자리에는 지금 대부분 재원생 부모님들께서 와주신 것 같아가지고 반갑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제 성과가 어떻다 이런 거는 사실 지금 20분 안에 짧게 끝내야 되는 설명이고,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이제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제가 끝나고 남아있긴 할 텐데, 그래서 그때 상담 필요하시면 제가 그때는 상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아쉽지만 이 부분은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1등급 컷 알려드릴게요. 지금 중간 때 1등급 컷이 78점이었고요. 1 컷이. 그리고 이제 2등급 컷은 제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60 몇 점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김아른 학교쌤이 1차로는 무조건 중간보다는 컷 낮아진다. 그다음 평균 점수가 더 떨어졌다. 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 문제씩은 다 틀렸기 때문에 75점 이하가 아닐까라고 이제 제가 예측을 해서 영상에는 올라갔어요. 75점 이하라고. 근데 오늘 학교에서 복수 정답 하나가 인정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한 명이 뒤집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친구가 83점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중간 때는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았던 친구인데, 막판에 이제 기말 때 이제 점수가 올라가면서 1컷이 조금 조정이 될 걸로 보여서, 그래서 기말은 이것보단 낮고 75점보다는 높으면 76점, 7점 사이가 아닐까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말은 2등급 컷이 놀랍게도 59점까지로 나올 거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측했던 건 61점으로 이제 안내가 나갔었는데, 넉넉히 잡아서 60점, 그리고 진짜 이번 시험을 애들이 못 봤으면 59점까지도 지금 나와서, 영상에는 제가 너무 남부끄러워가지고 안 쓰려고 하다가 3컷은 막 30점 돼요, 지금. 정말 이번 시험 처참했다,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문자 메시지는 학원 실수인가 봐요. 제가 가서 아주 그냥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씀드릴게요. 깜짝 놀라셨죠? 93점은 제가 맡고 있는 학교 중에 중상국어 93점 1컷이에요. 전학온 친구도 있긴 한데 그럴 리가 없고, 지금 전교 1등 점수 알려드릴게요. 국어 전교 1등 점수가 93.5점. 이 친구 지금 우리 반에 있는 여학생. 그리고 2등은 저희 반 아니고 어떤 잘하는 친구 90점이래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가 이제 아주 치밀하게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80점 이상이 12명이에요. 80점 이상이 12명인데 지금 우리 반에 80점 이상이 9명. 확정된 인원. 그리고 이제 2명은 제 연락을 받지 않는. 그래서 해피엔딩이면 그 2명 중에 1명이 우리 반에 있지 않을까. 근데 연락이 안 된 이유가 점수가 안 나와서 연락이 안 됐다면 그냥 9명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80명 이상이 12명인데 그중에 2명 9점이니까 사실은 80점대가 10명밖에 안 되는, 너무 지금 점수가 안 나온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점은 제가 잘한 내용이지만 부모님들께서는 다른 이유가 더 궁금하실 테니까 이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번 시험 범위의 특징은 문학이 아주 많이 나오고 문법이 그 다음이고 화작이 나오긴 했는데 2문제. 그래서 이 2문제 때문에 열과 성을 쏟았던 친구들이 좀 속상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학교에서 시험 직전에 어렵게 안 낸다고 다 예고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도 수업 초반엔 좀 힘을 쏟아붓다가 중간에 좀 힘을 뺐어요. 그래서 1, 2번 문제 딱 2문제 나왔고, 나머지는 문학에서 16문제, 문법에서 14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얼굴이 이거요. 이제 뵌 분들이 계셔가지고, 근데 25년 처음 시작할 때 간담회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학교가 이제 원래 경향이 있는데 24년도 입학생들은 좀 특이하게 시험이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 쌤들은 다른 쌤들이기 때문에 작년 시험지 말고 전년도 시험지가 오히려 더 중요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24년도의 특성이고요. 달라요. 24년도는 막 독서도 나오고 독서가 계속 나오고 화작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학년들은 확실히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 지문을 많이 내는 학교고, 작년에는 외부 지문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기출 풀면은 오히려 잘하는 친구들은 변별이 안 되고 있고요. 재작년 그 전년도까지 끌어왔을 때 아이들이 조금 체감 난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엔 지금 재원생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제가 모르는 친구가 1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재원생이면 매주 학원에서 복습 테스트 봐서 문자 결과 받으셨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항상 최고점이 애들이 정말 잘 볼 때, 그러니까 쉬운 시험일 때는 뭐 97점, 95점도 나왔는데, 가장 어려운 시험 막판 갔을 때는 평균이, 이제 애들은
받아봤겠지만 평균이 뭐 48점 이렇게 되고요. 그럴 때 1등이 이제 정말 잘하는 친구가 93점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애들이 87점, 85점 이렇게 해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 반에서 1등급 컷이 이제 예측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학교는 이거보다 조금 점수 컷이 내려가긴 하지만 그래서 상위권의 경우에는 대강 짐작이 됐던 점수기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살짝 조금 더 어려웠고요.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부모님들한테는 문자 1차로 보내드렸어요. 당일에. 거기에 보면 땡땡 몇 번 문제 몇 번 선택지 고른 친구는 연락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 문제가 문제 오류였어요. 근데 학교쌤들도 그걸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가 어제 이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이거 근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회의 열어가지고 오늘 이제 복수답이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그걸 골라서 맞은 친구는 상위권이고 상위권에 많진 않아요. 한두 명?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3점이 올라가면서 점수가 살짝 근데 등수가 제가 어떻게 바뀐지는 모르겠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는 1등부터 10몇 등까지는 추론할 수가 있는데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저도 잘 모르다 보니까 학교생들이 월만하면 시험 딱 끝나면 컷을 공개하는데 지금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끝나면 중간 기말 합산해서 컷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확실히 유리한 건 중간을 잘 본 애들이 확실히 유리하고요. 왜냐면 기말에 완전 이제 역전을 노리려고 했던 친구들도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확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에도 잘 보고 기말에도 잘 본 남학생이긴 한데 전반적인 경향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 다 남학생들 부모님들만 오셨어요. 진짜 2학기 때 큰일 나요. 큰일 나. 왜냐하면 1등급은 유지하고 있는데 등수가 미세하게 남학생들이 밀리고 있어요. 미세하게. 그래서 여학생들이 2등급의 초반이었던 애들이 지금 다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조금 웃으면서 이번 시험 잘 마무리 지었다 할 거고 이 아까 1등 받은 1등 이 친구도 원래는 1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국어만 잘 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여학생들이 등수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남학생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1학기는 어떻게 잘 마무리했는데 2학기 때 밀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요. 이건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남학생들이 확실히 여학생들이랑 내신 싸움을 하면 그게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항이 30%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문항이 한 반절 이상 나왔고요. 심화 문항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과 달리 중간보다 더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중간이 어려웠으니까 기말을 좀 쉽게 내주지 않을까 했는데 기말을 조금 더 어렵게 내주셨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요점만 딱딱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영상 다 올라와 있거든요. 유튜브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영상에서 안 다룬 내용만 설명드릴게요. 영상에서는 이거 안 다뤘거든요. 요게 이제 자료집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공통국어 교과서 목차의 내용이에요. 공통국어 교과서 내용인데 화작 독서가 이렇게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문항수 많아봤자 5문항 이하라서 킬러 문항 들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국어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 가시리, 고전문학, 그다음에 춘향전, 고전소설, 그다음에 김수영의 폭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경험해 보셨겠지만 교과서 비중 10% 미만이에요. 싹 다 이제 학교 프린트. 그리고 아시죠? 애들이 뭐 말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학교 프린트를 가야 줘요. 그리고 우리 이번 시험도 6평 이후에 진도가 쫙 나간 거지 6평 전까지 계속 토론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을 하고 싶어도 선행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번 여름방학에는 그래도 확정된 가시리, 춘향전, 폭포 이 정도는 한번 돌리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근데 이 선행을 돌린다는 의미가 지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학생 부모님들은 교과서 단어부터 외워야 돼요. 이거는 교과서 단어를 안 외우면 애들이 고전문학은 진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온지 뒤에 이제 페이지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진짜 치사하게 문제가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요 지점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세국어 문법과 한글 맞춤법은 그냥 고등학교 1학년은 모두 다 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보통 이 시즌에는 중세국어 문법을 많이 비중 있게 다루고요. 이제 요 부분 보시면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건 제가 영상에 안 올렸어요. 자료집 보시면 되는데 이게 24년 문제예요. 24년 문제인데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려워 보이죠. 그쵸? 근데 이거는 왜 쉽냐면 중세국어의 특징, 높임 표현을 하는 조사가 있는 것은 그럼 외우면 돼요. 왜냐면 아래야 의, 그 다음에 주격조사 이, 그냥 의,
시옷, 시옷 중에서 중세국어의 높임은 시옷밖에 없어요. 그럼 벌써 해석 전혀 필요 없이 아무리 공부 못하는 중하위권 친구들도 4번, 5번 남겨놓고요. 현대어플이 보면 이 두 가지 태자 뭐가 높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30초 컷이에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24년이 쉬었다는 게 이런 지점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 시험 쉽게 내신 분은 1년 일하시고 퇴직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해라서 시험을 어렵게 내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23년도 문제예요. 23년도 문제 보면 원래 고등학교 1학년 그 문법 내용은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이제 쓰는 사람 입장이 세종대왕이기 때문에 누구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문에는 높임이 안 나와요. 그럼 높임을 낸다는 것은 프린트가 나갔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주체 높임을 조금 보통 가르치는데 우리 학교는 객체 높임이라 그래서 높임을 다 물어보죠. 그리고 선택지를 봐도 다 높일 것 같아요. 아까는 태자인지 두 가지인지 따져서 현대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수하옵고 붙여 높이는 것 같고 모도시니 태자 높이는 것 같고 오잡더니 어마님 높일 것 같고 그러니까 선택지로 해석이 안 되고 이건 다 분석해야 되는 문제가 23년도 기출문제. 심지어 문제가 10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올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같다는 지점. 그래서 23년도, 22년도 지점을 보시는 게 좋고 이것도 지금 23년도 문제예요. 보기가 1, 2. 이것도 지금 올해 스타일이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고1 공통국어에는 중세국어의 시제가 아예 안 나와요. 이거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를 봐도 시제는 고2에서나 나오고 모고에서도 잘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중세국어의 시제 표현과 1인칭 주어까지 합해가지고 분석 문제가 23년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년도 문제를 볼 게 아니라 전전년도 혹은 2학년 엄매 문제를 봐야 되는 수준인 거죠. 근데 이거를 딱 시험 직전에 닥쳐서 하기에는 여학생들이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기본형 문제에서는 이게 안 갈리는데 고난도 심하러 가면 확실히 외워야 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22년도 춘향전 문제 좀 보세요. 뜻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남학생들은 쌤 아쉽게 틀렸어요. 그럼 이미 늦었다. 이렇게 단어를 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요거 지금 우리 학교 문제랑 되게 비슷하죠. 이거 시험지 보면 맨날 나오는 거. A와 기능이 비슷한 것은 A와 기능이 다른 것은 22년, 23년도가 훨씬 더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시조가 나오고 아래야 안 바꿔줘요. 어떻게 나온지 아시죠? 그냥 중세국어 그냥 그대로 내버리는 거. 그 다음 문제도 이제 24년도 기출문제인데 24년도는 좀 패턴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24년도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다음 중 춘향전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일치 불일치 정도로 냈어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많이 틀렸던 게 다음 중 춘향전의 사건 전개 순서 중 4번째인 것은 그러니까 전문을 읽어서 순서를 알아야 되는 경우. 그리고 제가 걱정이 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춘향전을 되게 무시해요. 춘향이 몽룡이 다 알지. 근데 실제 시험 들어가면 선생님 외울 만건이 뭐예요? 보이가 뭐예요? 적삼이 뭐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니까 이게 옷차림과 관련된 말인지 외양과 관련된 말인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지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해 보이지만 정말 배점도 높고 많이 틀린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는 다른 선행도 중요하지만 교과서 받는 순간 춘향전 어휘부터 그냥 이거 뭐 수험 서적이라고 생각하고 읽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학생들한테 이기거든요. 가시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23년도 기출 문제 보시면요. 가나 가시리 진달 냈고 시험 범위 같죠? 시험 지문. 이번 스타일이랑 되게 비슷하죠. 보기 1, 보기 2 문제. 보기 1 또 외부 지문 나오고 맨날 유사한 것은 비슷한 것은 맨날 나오고 그러니까 이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기출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요약을 드리면 이번 여름방학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진짜 공통국어 교과서부터 이거 제가 공지로 문자 보낼 거예요 애들한테. 이번에 이제 교과서 어휘 외워라 이렇게 시킬 거고요. 두 번째가 문학지문 선행부터. 김수영 폭포 10번 읽어야 돼요. 10번. 그리고 이제 중세국어.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제 문제풀인데 아이들 수준에서 기출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제 수업 특강을 듣는 거나 한다. 그러면 이제 미리 기출을 좀 풀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4번까지 못 가더라도 3번까지는 집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뭐 중세국어 뭐 문제집이라도 하나 특강이라도 하나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공통국어 2에 나와 있는 기본부터 하는 게 나쁘지 않다.
나 수능 독서 이런 거 하면 좋겠지만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2학기 때 도움이 되려면 교과서랑 문학 지문이랑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까지.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는 아실 거라고 제가 믿고요. 정말 애들을 잡아놓고 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네이버에서도 클리닉 예약 가능합니다. 네일고 검색하시면 편하게 될 수 있게 제가 다 준비를 했고요. 3가지 특강만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첫 번째는요. 제가 아이들한테 찝어서 너는 이거 들어라 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1, 2등급. 이번 내신 1등급까지 친구들은 중세국어 최상위 반 완전 추천하고요. 아이가 좀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힘들다. 우리 아이는 저렇게 빡빡한 수업 들으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중세국어, 고전문학, 합한 거. 그러니까 이것도 세종어점미점 다 가르쳐요. 근데 이거는 4번 다 문법만 하니까 진짜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고전문학 반절 들어간 여기에 이제 가시리 같은 거 다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요일반을 추천을 하고요. 사실은 3번째 수업은 언남고한테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이건 수능 국어예요. 그래서 수능 국어에서 고1, 2, 3 문학 집만 하는 거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2 수업 중에 하나를 택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리고 2개 다 굳이 들으실 필요 없어요. 들을 거면 3개 중에 하나 정도 해도 시간 충분히 주고 제가 3개 중에 하나만 들어도 다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질문이랑 다 받아주니까요. 그리고 굳이 특강을 안 들으셔도 이 자리에 왔으면 2학기 때는 진짜 여학생들이 지금 점수가 똑같이 1등급이라도 등수가 바뀌고 있다는 점. 지금 제일 많이 오른 친구는 상위권 중에서 원래 2등급이었는데 20점 넘게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사실 기말 들어오면서 옮긴 친구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1등급은 꿈도 못 꾼대요. 1학기 중간을 너무 못 봐서. 근데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점수가 확 뒤집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있던 친구들은 유지를 해버리고 저 밑에 있던 친구가 확 올라가 버리면 마지막 끝에서라도 끊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여학생들. 확실히 그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조금 더 끈질기게 하는 경우가 점수의 상위권에 상승선에 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남학생들을 위기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머님들도 아실 거예요. 남학생들이 이제 기를 쓰고 하는 거랑 여학생들이 이제 눈 밝히면서 암기하는 거랑은 꼼꼼함의 정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 꼭 명심하시고 오늘 댁에 가셔서 다른 것보다는 아이들 춘향전부터 작년에 전문 나왔습니다. 작년에 춘향전 학교에서 업로드 해줘가지고 춘향전 전문 나왔어요. 그래서 춘향이가 만나는 대목부터 헤어지는 대목까지 다 나왔으니까 이거는 시간이 있을 때 방학 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얼굴 뵙고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아까 민강 학생 어머님 이야기 들었으니까 민강이를 태연 학생 어머님 이야기 들었으니까 이따 잠깐 만나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